대장동 의혹의 핵심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부산저축은행의 수사를 무마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된 겁니다.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박준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관련 녹취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형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남편이 주임 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박영수가 진단을 하더니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래.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리를 시키고. 자, 어떻게 보면 커피를 도대체 누가 탔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커피 얘기 그때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누구 있었고 누구는 거기서 무슨 말을 했고 누구는 무슨 말을 했고 이건데 여기에서 이제 조용이라고 한 사람이 김만배 씨한테 전달한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동안 반박해 왔던 거하고 이제 뭔가 어느 게 진위인지 잘 모르는 거죠. 배치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김만배하고 신학림이라는 전 언론노조 위원장 두 사람이 대화했던 내용이고 2021년 9월 무렵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김만배 씨가 주로 얘기를 합니다. 박영수 변호사가 나오고요. 또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과장입니다. 과장이 나오고 조우영 피의자가 그 당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커피만 먹고 오라고 했고 커피만 먹고 나왔고 좀 사건이 쉽게 풀려났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껏 지금 일각에서 계속 의혹 주장됐던 내용을 확인시킬 수 있는 녹취록 김만배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영수 특검은 저 사람은 뭐 봐주고 말고 할 사람이 아니다. 조영이라는 사람은 돈을 갖다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사이에서의 어떤 그 돈 거래의 참고인인데 특수부가 수사를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 봐달라고 뭐 로비를 하고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박영수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사건 수임한 거는 맞지만 어떤 식으로 변론했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거를 갖고 내가 청탁할 이유는 없다. 이 봐줄 이유도 없는 사건이고 좀 다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일단은 박영수 변호사 얘기고 박영수 변호사는 아주 유명한 특수부 출신 중수부장까지 했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관 변호사라 하죠. 전관 변호사는 나오자마자 한 1, 2년간 상당한 특수부 사건들을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지금 윤석열 후보 당시 대검의 가장하고 근무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연관성, 정관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전화별로 전화만 통하고 이렇게 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은 뭐 잘 없어졌지만요. 뭐 그런 식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전해지기로는 커피 한 잔만 얻어 마시고 간단하게 사건 처리를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게 아마 2021년 9월 15일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아마 남욱 변호사도 저 얘기를 그대로 하죠. 그게 이제 JTBC 보도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일관되게 두 곳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검찰 수사에 뭐 대상이 되거나 뭐 수사를 해봐야 될 문제인가요? 그래요. 퍼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남욱이 이미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욱, 김만배, 조우영이 조사받으러 오기 전에 너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이 얘기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했다고 하고요. 이거 말고도 조우영의 사촌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우영 사촌이 처음에 조우영이 첫 번 조사받을 때 겁을 많이 먹었는데 두 번째는 커피만 마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편하게 갔다 왔고 다녀온 후에는 끝났다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또 진술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나온 김만배 얘기까지 세 개를 합쳐보면 커피라는 게 중간에 등장하고요. 조사는 두 번 있었고 담당자는 뭐 윤석열 검사 아니면 그 위에 윤석열 검사 그 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확실한 거는 조사받으러 가는데 커피만 마시면 된다라는 건 세 개 다 똑같이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우영 씨의 이제 검찰 진술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국민의힘이 오늘 내놨는데 그 내용 보면 가자마자 커피 한 잔 마시고 다 끝난 게 아니고 다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사건 얘기는 아닌데 따로 좀 만나자라고 해서 들어와라.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신 것도 지금 그렇게 진술이 돼 있다는 그렇죠. 거죠. 진술 조서 같은 걸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뭐 윤석열 검사가 등장하지도 않고 다른 검사 이름이 나오고 있고 커피 마신 시점도 좀 다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이건 조영의 시점이기도 하고 조영이 다 진실되게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또 뭐라고? 중요한 거는 김만배, 나무, 그리고 조우영의 사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그것을 짜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이 세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은 커피 마시고 2번 조사 받으러 오면 끝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는 뭐 그건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커피를 마셨는데 전혀 나중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잠깐 마시고 온 거다라고 한 건 진술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그 나중에 조사받을 때 나중에. 이루어진 겁니다. 나중에 조사받을 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뭐 다를 수는 있는데 이 김만배가 인식하는 거 그리고 조우영 씨가 인식하는 거 이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근데 검찰의 어떤 조사의 문제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한번 여야 정치 쪽의 반응을 한번 보죠. 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증명되는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김만배가 얼만큼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박영수 특검을 소개를 해서 윤석열이 그를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당은 법사위를 소집해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 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성남 땅을 수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준 사건이 해당 건으로 구속된 김만배 씨의 입을 통해서 변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범죄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답이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려고 해도 딱 그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니라고 네. 이런 말 저런 말을 좀 계속 쏟아내고 있는 허위다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나 이걸 갖다 폭로하는 쪽에서는 이제서야 김만배 씨가 얘기했던 내가 가진 카드면은 그렇죠. 윤석열 후보는 갈 수 있어 네. 라든가 남욱 변호사의 커피 한 잔, 그다음에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또 산 문제, 그렇죠. 이제 좀 맞는 거 아니냐.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런 왜 그렇게 얘기인 것 했냐고 같습니다. 할 때 결국은 민주당이나 이 주장자들은 2011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조우영이 빠져나갑니다. 뭐 어쨌든 뭐 대출을 뭐 어떻게 잘못했는데 예. 똑같은 사건으로 2015년도에 다시 처벌받거든요. 실형을 받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그때는 빠져나가고 몇 년 있다가 처벌받는 거. 처벌받고. 이런 게 작동했던 게 아닌가라는 게 민주당과 주장자의 핵심 논거입니다. 예.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또 문제가 남습니다. 네. 신앙림 의원은 왜 지난해 9월 걸 갖다 아직 갖고 있다가 이제 와서 터트리는가도 남고, 선거가 지금 다 그다음에 목전인데요. 국민의힘은 조 의원의 검찰 진술서 나는 전혀 윤석열 후보를 검찰에 가서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도 진작 조 의원 씨 문제가 얘기됐을 때 안 내놓고 왜 오늘 내놨나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네. 아무튼 그런데 녹취록에는 이재명 후보 얘기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보죠. 예. 잘 팔렸으면은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응? 천화동인 1호서부터 18호까지 해서. 근데 안 팔렸지. 하나도 안 팔렸어. 너무 공모 조건을 성남이 유리하게,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은밀하게 했지. 근데 이재명이는 난 놈이 아니야. 조금만 들으면 이재명 후보를 특혜 고리에서 빼내는 건데,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저 때는 이미 자기에게 수사망이 좁혀져 오는 것을 알고 이재명 후보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고 자기가 어떻게든 뒤에서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벌써 저런 말을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신앙림 씨가 그런 힘, 무슨 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녹취 내용으로 봤을 때는 뒤에 욕도 좀 나옵니다. 난 놈이냐 하면서 욕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3,700억을 선배당을 도개공에 하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원래 법조인들이 이걸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판사 검사들이 포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가 천화동이 1호부터 20호까지 내가 많이 해 하면서 결국 수익을 많이 얻었다라는 예. 반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하긴 합니다. 만약에 지금 녹음됐다면 뭐 그런 내용을 할 수 있지만
2021년 9월입니다. 예. 이게 터지고 바로 직후에 녹음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걸 예상하고 이게 짰다 그러면 뭐 그건 더 그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실제상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재명 후보 내용하고 주장 내용하고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김만배 씨랑 이재명 그 당시 뭐 지사라든지 관계성이 있다 그러면 요구를 이렇게 하진 않지요. 예. 그분이라고 했다고 또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맞지 않는 저 것 시점에서는 같습니다. 김만배라는 이름과 박영수 특검이라는 이름이 사건 관련해서 등장을 할 때입니까? 안 할 때? 거의 안 할 때입니다. 예. 직전이거든요. 2021년 9월 5일 날 보도되고 이제 15일인가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직전이기 때문에 글쎄 그거를 뭐 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려면 왜 신앙님한테 했으며 또 했다 그러면 이미 공개를 하지 지금 예. 공개할 이유도 없는 거며 조영의 진술조서도 늦게 공개가 됐고 이런 부분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소집해서 특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특검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상설 특검으로 가느냐 특검 법으로 가느냐 부분인데 특검 법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이 범위를 확정을 해야 돼요. 결국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이걸 넣느냐 마느냐 야당하고 갈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다수당인 여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계속 관철을 시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도 들어봐야 더 그림을 자세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